유럽항공도 붙었고 아시아항공도 동시에 붙은 거잖아요. 최대한 나를 어떻게 매력적인 지원자를 어필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연장자와 다르게 응대를 하겠다고 했죠. 야무져. 네, 저는 붙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제 구독자님 중에 한 분이 정말 능력자시더라고요. 그리고 유럽항공사도 동시에 합격을 하셔서 지금 입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하시네요.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플라잉맘님 초기 구독자 중에 한 명이고요. 좋은 기회로 플라잉맘님과 프랑크푸르트에서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 후기 들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주변에 KLM 다니는 친구들이 없어가지고 되게 궁금해요. 면접 절차나 면접 전형 같은 거요. 그거부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승무원 채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특히 유럽항공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KLM이 2년 계약직이라는 점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KLM은 공고가 1년 반, 2년마다 한 번씩 뜨는 편입니다. 지원 자격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수영 가능한 자, 그리고 영어로 회화가 가능한 자, 그리고 어학 성적 기준 없고요. 키 몸무게 기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측정을 하지도 않고요. 별다른 조건 없이 지원을 하실 수 있고, 이제 학력 부분은 저는 4년제 졸업자라서 그 제한이 없을 것 같아서 깊게 보진 않았는데 아마 2년제 아니면 고졸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원 조건 중에서 키나 몸무게? 그런 거 조건이 있나요? 조건이 아예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예 적혀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근데 지원서에 키를 적기는 했어요. 적긴 했는데 커트라인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리치 없었어요? 앞리치 없었고 실제 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키 작은 지원자분들 희망이 있는 건가요? 네, 160 아래도 상관없고 150 몇 아예 상관없어요. 진짜? 실제로 되신 분들 중에 키 큰 분들이 더 좋고, 왜냐면 키를 안 보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을 봐요. 그래서 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접이 어떤 스타일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KLM은 다들 아시다시피 전현직 꿈의 항공사로 많이 유명한데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회사로 많이 유명해요. 그래서 절차는 일단 서류 전형이 있고, 서류에 합격을 하면 1차 면접을 갑니다. 그리고 2차, 3차까지 있어요. 그런데 2차, 3차는 같은 날에 보고요. 2차를 오전에 보고 합격한 사람들만 3차에 진출을 해서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서류부터 최종까지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영 테스트는 그러면 본 상태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KLM이 원래 수영 테스트가 없었는데 제가 지원했던 2023년도 채용부터는 지원 자격에 아예 수영 가능자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영 테스트를 봐야 된다는 말을 전해들은 상태이지만 아직 어떤 기준인지 몇 미터인지 아니면 턴을 하는 등 그런 조건에 대해서 안내받은 건 없고 그냥 테스트를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안내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마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왜냐면 외항사 기본 조건이 영어는 네이티브로 해야 된다. 특히 KLM 이런 데는 영어 진짜 잘해야 된다. 토익도 높아야 되고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중요하다는 말은 사실이고요. 우선 저는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역시 MZ 세대. 맞아, 저는 세대. 교육을 그러니까 영어 교육을 일찍 했던 세대여가지고. 그럼 영어 유치원 다녔어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했어요.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시작했어요. 오케이. 네. 완전 다르네, 라떼랑. 오케이. 근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2학년 때 방과후 들었는데 저는 잘해서 3학년이랑 수업 같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 네. 어학연수 갔다 왔어요? 저는 어학연수? 시간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영어 어학연수를 간 적은 없고 독일 교환학생이 처음이었어요. 해외 경험은? 네. 독일. 그러면은 한국 국내파네. 국내파. 그쵸, 어떻게 보면은 국내파지요. 국내파라고 하는 거죠. 어학연수를 안 갔다 왔으니까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좋은 팁 좀 주세요. 영어 공부법이나
그래서 준비 방법이랄 건 딱히 없긴 하지만 면접을 위해 영어를 공부하고 준비를 한다고 하시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준비한 한국어 답변을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게 똑같이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아요. 한국말로 먼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영어든 한국어든 딱 정리를 하고 그러면 토익이나 이런 거는 점수가 있었나요? 면접 볼 때? 우선 저는 당시에는 토익 점수가 없었고 왜냐하면 저는 토익을 한 번도 봐본 적이 없는 상태였어요. 제가 완전 능력자. 대학 졸업 요건에는 토익 같은 어학이 필요했는데 저는 탭스 보는 게 있어서 탭스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토익을 아예 못 본 상태였는데 KLM에 신입이 지원하려면 토익이 무조건 고득점이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토익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었고 오픽은 제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다음 날에 그냥 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고득점이어서 오픽 하나만 냈었고 대신에 내가 신입인데 토익이 없으면 너무 위험하니까 최대한 내 자기소개서에 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자라는 마음으로 영어 관련된 내용을 많이 썼어요. 네, 일단은 서류 그 지원 자격에 봤을 때는 어학 점수가 아예 기재돼 있지 않아요. 어학 점수가 필요하다는 말 자체가 없고 그걸 내는 거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를 좀 증명해주는 나는 좀 KLM에 들어올 만큼의 영어 자격을 갖추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록이긴 한데 우선 제가 알기로는 전직 현직 분들은 어학 점수가 없어도 조금 서류를 붙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어요. 신입에 비해서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영어로 일을 해본 사람이라는 게 검증이 됐고 서비스 경력도 있으신 분이니까 그게 괜찮고 근데 다만 신입의 경우에는 이제 어학 점수가 없으면 조금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말이 사실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영어에 대한 걸 자기소개서에 조금 보여줬듯이 뭔가 어딘가에 나타내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KLM 봤을 때 면접관들이 누가 오는지, 한국분이 계시는지, 한국말로도 보는지, 그리고 분위기 하니까 되게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어땠어요? 진짜 그 풀맘님이 생각하시는 그대로가 정말 적중이고요. 일단은 서류 끝나고 이제 1차 처음으로 보는 그 대면 면접에서는 이제 KLM 채용은 더 드림버스라는 한국 대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일단 전 1차 면접 때는 조가 3조로 나뉘어 있었고 A방, B방, C방이 있었고요. 저는 B방에 들어갔는데 B방만 영어로 면접을 다 받고 나머지 A방, C방은 한국어로 질문은 하되 답변은 영어로 해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면은 이 1차 대면 면접을 보고 나서 며칠 후에 합격 소식을 얻었나요? 1-2주 걸렸던 것 같아요. 많이는 안 걸렸고요. 네, 애초에 며칠 날 발표가 난다 이렇게 알려주셨었거든요. 그게 며칠이었는지 기억 안 나고 오후 5시였는데 5시에 메일로 이제 발송을 해주셨어요. 떨려. 저는 일하고 있다가 5시 1분에 확인을 했고 네, 합격을 했고 이제 2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었어요. 네. 그러면은 2차는 그 뒤로 한 일주일, 2주 후에 네. 바로 시작을 했나요? 2차는 네,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 2주일쯤 후에 했고 2차는 이제 3일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데 저는 그중에 첫 조의 배정을 받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2차 대면 면접은 면접관들이 누구가 되는 거죠? 이제 1차에서 대행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추려서 2차로 보냈을 때는 네덜란드 현지에서 면접관 분들이 오셨고 2차부터요? 네, 그리고 KLM 이제 지사 관계자 분들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KLM 관련된 분들이랑 그다음에 KLM 승무원이나 뭐 HR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네. 그게 최종 면접이에요, 그러면? 2차랑 3차를 같은 날에 봐서 이제 네, 그분들이 같은 면접관이었는데 내가 2차에 A 면접관을 만났으면 3차에는 B로 배정되는 등 좀 이렇게 믹스해서 배정이 됐었어요. 그럼 하루에 2차랑 3차 최종이랑 다 결정되는 거였네요?
네, 2차를 보고 다 같이 이제 카페에 내려가서 대기를 해요. 오 마이 갓. 그리고 이제 12시 정도에 합격 메일을 받고 이제 희비가 좀 갈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집에 가고 안 가고 그 다음에 최종 남아서 보시는 거잖아요. 네,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오후에 이어서 최종을 보는 거고 이제 떨어지신 분들은 귀가하시는 시스템이에요. 아 그러면은 2차 그분들이랑 면접 봤을 때 질문들이 궁금해요. 일단은 2차 면접 봤을 때 질문은 굉장히 예상 밖이었어요. 왜냐하면 KLM은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는 면접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한국 문화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제가 들어간 방에서는 한국 문화 말고 다른 문화 말해봐. 다른 문화 중에 좋아하는 거 말해봐. 이렇게 하셔서 굉장히 역발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당황스러웠고 그것도 그랬고 KLM의 단점을 말하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2차 때는 다 영어로 질문하고 영어로 대답하고 였습니다. 그때도 한국어 질문은 없고요. 네, 2차 때는 한국어 하나도 없었고 근데 3차 때는 대기실에서 이제 3차 영어로 다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기습으로 한국어가 나왔어요. 아 3차 최종 면접 때요? 네. 예를 들어서 질문이 어떤 거였어요? 이 질문은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왜냐면 영어로 하다가 갑자기 한국어 하셨으니까 기억하는데 이제 연령대별로 다른 한국인 승객을 어떻게 응대할 것이냐 이 질문이었어요. 질문이? 네. 대답은 어땠나요? 제 대답 완벽한 대답인지는 모르지만 궁금해. 면접관분이 끄덕끄덕 하셨으니까 네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근데 사실 저는 그때 플라잉맘님 유튜브에서 본 거 써먹었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그때 날 알고 있었어요? 네, 저 어떻게 알아? 그때 최종 볼 때 날 알았다고? 네, 이미 유튜브 다 본 상태였어가지고 제가 대답한 건 일단 한국 어른 승객분들은 이제 조금 뭐 치마를 잡아당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내가 유튜브에서 봤다. 나야? 나야?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대박이다. 네. 닭살. 그쵸. 그래서 뭐야? 그런 어른 승객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와. 이제 네 요구를 계속 이제 요구하시는 사항이 뭔지 파악을 하고 해결해 드리겠다고 했으며 그리고 저는 아동 승객이 중요하다는 말을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 영문학 말고 아동 쪽도 공부를 이제 복수 전공을 했는데 그래서 아동 승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를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장자와 다르게 응대를 하겠다고 했죠. 야무져. 잘한다. 이건 합격할 수밖에 없네. 나에 대한 걸 많이 어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로지 내 이력서와 내 말에 대한 걸 바탕으로 대답하는 시간이었어요. 2대1로. 근데 2대1로 최종 면접을 봤을 때 질문들을 뭐 받았는지 궁금하고요. 대답해 줄 수 있다면은 본인의 준비된 대답이 뭐였는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3차에서는 새로운 면접관들을 만나긴 했지만 지원 동기에 대해서 물어보시진 않았고 조금 한국인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서비스 경험에 대해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예를 들면 angry customer 있었는지 아니면 뭐 손님을 뭐 실망시킨 적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저한테 안 나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 보통 나왔던 다른 분들 질문으로는 베스트 서비스 아니면 뭐 그냥 굿 서비스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뭐 이런 서비스가 어떤 거냐 이런 정의에 대한 질문도 나오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당시에 다니고 있던 승무원은 아니지만 그냥 당시 직장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 직장에서 뭐 네가 필요한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저 말고 다른 분들한테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면접 시간은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주어지는데 저는 조금 빨리 끝났는데 이제 저한테 더 물어볼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고 우리 너한테 더 물어볼 게 없는데 너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너네가 지원 동기를 안 물어봐서 내가 먼저 얘기할게 라고 하고 그거를 면접 막바지에 얘기를 다 했어요. 근데 왜냐면
제가 승무원이랑 관련이 없는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전달을 하고 싶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놀라시기도 하고 잘 들어주시면서 네, 그 얘기를 조금 길게 했었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저는 하늘 색깔 옷을 입고 갔었어요. 근데 그 하늘색이 KLM이랑 색이 완전 똑같은 하늘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 여기 완전 준비돼 있다면서 계속 제 치마를 쳤거든요. 계속 막 박수치고 막 하다가 그랬는데 제가 문 열고 나갈 때 저한테 너는 유니폼 또 안 사도 되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들으면 나 합격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들고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면접은 결과 알기 전에 모른다라는 말이 있어서 조금 김칫국 마시지 말자 싶긴 했는데 저는 붙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붙었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기분 좋게 갔죠. 유럽항공도 붙었고 아시아항공도 동시에 붙은 거잖아요. 두 항공사에서 원하는 인재상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아무튼 둘 다 붙었잖아요. 그 자기만의 뭔가 장점? 치트키라고 하나? 네. 그런 게 뭐였을까? 본인이 잘할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다 처음 지원한 두 면접에 붙었냐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말하는 걸 좋아하고 그 낯선 사람을 봐도 하나도 두렵지 않고 일단은 제가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에 더해서 좀 사람들이 재밌어 할 만한 얘기를 잘 할 줄 안다.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것 같고 영어를 어떤 사람은 뭐 읽기 쓰기를 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듣는데 더 뛰어나고 이렇듯이 저는 영어가 4가지 영역 중에 말하기가 제일 뛰어나요. 제일 중요해요, 진짜. 네, 물론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느냐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서 듣기도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말하기를 잘해서 네, 거기서 이제 더듬지 않고 잘 나오니까 그게 키였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뭔가 외적인 면에 대해서 언급을 막 엄청 하고 싶진 않지만 엄청 웃상이에요. 진짜 웃상이에요. 웃상이에요. 웃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얼굴은 안 보이지만 웃고 있어. 저는 너무 많이 웃어서 제 막 외국인 친구들이 너는 근데 왜 맨날 웃어? 이렇게 말하는 또 너무 한국 사람들 너무 많이 맞아요. 웃으면 또 오해해. 계속 웃으니까 제가 오해하거든요. 오해할 수 있어. 근데 저는 원래 이렇게 웃으면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냐면 미소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비스를 하는 이제 직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미소가 억지로 지은 미소가 아니라 이제 치아가 고르던 고르지 않던 저는 뭐 번니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웃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좋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합격할 분입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멈출 수가 없어. 어느 회사를 지원해도 그냥 다 붙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잘 준비가 돼 있어. 그 말은 내가 뭐 면접 무슨 질문에 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러면은 합격이지 뭐. 그거 알라고 면접을 보는 거니까요. 최고. 자, 마지막으로. 근데 지금 막 공채가 엄청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약간 희망의 메시지나 뭐 이런 거. 근데 진짜 자기가 준비된 사람이어도 채용이 안 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채용 호황기예요. 뽑았던 회사가 그 다음 달에 또 뽑고 계속 뽑고 있거든요. 국내든 외국이든 그냥 상관없이 지금 거의 모든 회사들이 다 채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나 좀만 더 준비해서 다음에 지원해야지 하지 마시고 이거야 바로. 지금 왜냐면 저도 준비 안 됐을 때 일단 지원하고 준비했거든요. 왜냐면 그 다음에 언제 또 물론 이제 하늘이 좀 많이 정상화되고 하면서 계속 많이 뽑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면접 경험이 100번의 연습보다 도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바로 이제 지원해서 연습해보는 거 추천드리고 맞아요. 네, 저는 면접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또 스터디나 아니면 뭐 학원이나 과외 아니면 혼자 여러 방법이 정말 많은데 그런 인터넷에 좀 이런 승무원 관련된 글들 많이 찾아보시고 진짜 몇백 개 글 보다 보면 내가 어떤 회사 원하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준비 방법에 맞는지 그게 다 이제 체득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네, 막 본인의 뭐 경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력 아니면 뭐 학과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풀어내기에 나름이니까 맞아. 네, 최대한 나를 어떻게 매력적인 지원자를 어필할 수 있나 생각을 해보시고 나의 가장 좋은 점을 부각해서 네, 잘 드러내서 지원하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아우, 너무 야무진 우리 육님. 제 첫 번째 구독자. 아니, 이거 어떡해요. 제 조카뻘이에요. 솔직히. 저랑 20살? 저 대학 19살. 그치, 맞아. 그러면은 저 대학교 때 태어나신 거니까. 제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된 인연인데, 이렇게 제 채널에 도움도 주시고, 그리고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까요? 또 만나요. 다음에 유니폼 입고 한번 만나요. 네, 저 파란 색깔 유니폼 입고 하나 노란 색깔. 어떡할 거야? 어떡해? 심지어 어떻게 거의 남색.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